오늘 지금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 저희 내부회계 쪽 관련된 부분을 조금 안내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내부회계 쪽에 뭐 외관법이 좀 많이 변경이 되면서 그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어떤 부분이 조금 변경이 되셨는지, 그래서 저희 상장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이제 구축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한번 간략하게 좀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더전 ICS-10이라고 이제 내부회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딱 3시인데 괜찮으시죠? 많이 피곤해 보이신 것 같기도 하고 괜찮으신가요? 그대로 쭉 이어서 갈게요. 괜찮으시죠? 네.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강화된 내부회계 관리 제도 관련된 부분을 조금 안내를 드릴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일반적인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있으실 거라고 지금 믿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떤 부분이 좀 변경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이시는 부분처럼 저희 그 변경된 부분들, 그 다음에 규제랑 변경 변화가 이제 기업에 미치는 영향들이 조금 있습니다. 기존에 검토해서 감사로 좀 바뀌면서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선 어떻게 해주는 게 이제 기업에서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외관법 및 시행령 전면 개정이 18년도에 이제 이루어져서 실제 개정안 시행이 이제 18년 11월 1일 날 이제 진행이 됐죠. 그래서 뭐 기본적인 이런 문제들,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외관법이 좀 개정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진행되는 부분이 외관법에 따라서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이제 외부 감사 이제 수준이 좀 상향이 됐습니다. 검토 수준에서 이제 감사 수준으로 조금 상향이 됐고요. 요게 이제 2018년, 9년, 이때쯤부터 2019년부터죠. 2019년도부터 이제 자산총액 기준으로 상장법인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이제 뭐 대표이사 무관심부터 해서 뭐 책임자 검증 소홀 같은 부분들, 뭐 감독 수잔에 대한 부재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기본적인 이런 이제 변경 사항들이 좀 발생을 됐죠. 그래서 요주 부분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검토해서 이제 감사로 상향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현업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아마 저 부분이 가장 크게 조금 와닿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된 부분들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 정도 부분이세요. 기존에 이제 상장 법인들, 내부회계 관리를 진행하는 법인들에 대해서 외부 감사를 진행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검토 대상으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일반적인 평가를 진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운영 실태 보고서만 감사인이 그냥 검토만 하고 그냥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는 반면 전체적으로는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인의 감사 대상 자체가 운영 실태 보고서를 넘어서 실제로 각 프로세스에 대한 내역들, 그리고 통제 항목들에 대한 세부 평가 같은 부분들을 조금 세분화해서 위험 수준에 맞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 정도로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변경이 됐고, 이 부분 외에도 이제 많이 변경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가장 와닿는 부분은 일단 크게 보면 검토해서 감사로 바뀌었다. 그리고 감사인들이 보는 범위 자체가 좀 확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부분이세요. 기존에 원래 검토 수준에서도 내부회계 쪽 관련된 평가를 진행을 할 때는 기존의 감사 수준에 맞춰서 동일하게 이제 진행이 됐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수준 자체가 검토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좀 생략을 했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처음에 이제 원래 이제 내부회계 같은 경우도 이제 RCM이라는 걸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 활동에 대한 내역들, ELC, PLC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도출을 하고, 기존에도 뭐 보통 스코핑에 대한 중요성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업데이트를 전혀 안 했죠. 업데이트를 전혀 안 하고 그냥 있는 내역 그대로, 보통 한번 컨설팅을 받으시면 길게는 진짜 10년 넘게도 계속 쓰시는 고객사들도 계시는데 가장 크게 바뀐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에 미치는 영향 큰 거 자체가 기존에 컨설팅 했던 내역들에 대한 그 전체 업데이트, 매년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내역들을 문서로 해서 관리를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설계평가나 변화관리 같은 부분들, 운영평가에 관련되는 이제 리스크 내역들, 스코핑 내역들 같은 부분들이 기존에 있던 부분들로 진행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매년 업데이트를 계속 진행을 해주고 문서화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 자료로 저 자료들이 계속 제출이 되실 겁니다. 기존엔 저런 자료들은 따로 제출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뀐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면은 이제 뭐 이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 인증 수준 상향이랑 그다음에 모범 기준 같은 부분들이 좀 변경이 되고 뭐 보고 의무 강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뀌면서 지금 이제 가장 크게 미치는 영향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앞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스코핑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뭐 업데이트, 뭐 프로세스 변경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안내를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에 이제 내부회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진행을 하실 때 아마 특정 이제 담당 직원분이 이제 혼자서 아마 다 진행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검토 쪽에서 이제 진행하신 분들 기업 계시면은 보통 아시겠지만 뭐 보통 뭐 회계팀, 재무팀, 경영지원팀 뭐 일반적인 요런 부서 내에서 자 내부회계 문서를 만든다 하시면 그 문서 안에서 전체를 다 진행을 하는 반면 조금 바뀐 게 독립적인 운영이 좀 죄송합니다. 네. 독립적인 이제 운영들을 할 수 있는 R&R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ERP들에 대한 이제 반영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시스템을 쓰시는 고객사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기존에는 막 그냥 엑셀로 그냥 문서와 서면 관리하시는 곳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또 그 보안이나 이런 완전성, 신뢰성 같은 부분들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뭐 시스템에 대한 도입이 좀 필요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영향 같은 경우는 요 통제 자동화라는 부분들이 조금 있으세요. 그래서 운영평가 같은 부분들을 진행을 할 때 실제 샘플링을 요구하는 수준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이제 그 모집단에 관련된 샘플 신뢰성을 좀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실제로 그리고 내부회계 운영 방법 같은 부분들 아까 이제 감사로 바뀌면서 진행해야 되는 항목들이 이제 엄청 많아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인력 운영 같은 부분들을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실 만한 게 이 부분은 지금 저희 그 효율적인 이제 운영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보통 연말에 한번 하셨을 거예요. 빠르면 11월, 12월쯤, 정말 빠르면 10월 달에 하는 것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11월, 12월에 평가를 한번 진행을 하시고, 조금 늦으면 한 1월, 아니면 정말 늦게 하시는 곳들은 감사보고서 제출한 2주 전에 이제 후다다닥 만드시는 고객사들도 가끔 계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스코핑 문서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확인을 하고 설계 문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문서화 업데이트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한번 낍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래서 중간에 이제 중간 평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부분으로는 이 위에 있는 수행 업무 자체는 이게 월별로 따진다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업무가 다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부 회계 평가를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스코핑부터 시작해서 리스크 어세스먼트 진행하고 운영평가 계획 수립하고 설계 운영평가하고 미비점 파악하고 개선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연말에 이제 보고 공시가 들어가시는데 기존에 연말에 하시는 부분들 예전에는 이제 요거 하나 때문에 이제 연말에 한번 평가를 진행을 하셨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의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위해선 중간 감사 이전에 한번 2, 3개월의 통제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서 샘플 같은 부분들을 확보를 한번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 평가를 하시게 되면 이제 외부 감사에 대한 미비점 보완이라든지 설계문서 검토 이런 부분들이 또 한번 업데이트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기말 평가를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로 이제 저희가 수준이 변경이 되면 이 정도 사이클에 맞춰서 주기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저희가 효율적인 내부회계 운영을 위한 이제 방법론을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건데, 앞서서 계속 이제 비슷한 내용이 조금 중복이 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기본적인 조직이 일단 내부회계 전담 부서가 조금 꾸려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부분인데 정확하게 따지면 꼭 내부회계 전담 부서를 두실 필요는 없으세요. 부서를 두실 필요는 없는데 근데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매년 설계 문서, 스코핑 문서, 위험도 평가에 관련된 부분들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전담 인력은 필수로 두셔야 됩니다. 내부회계 전담 인력은 일단 기본적으로 필수로 두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항목이 좀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저희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솔루션을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일반적인 평가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용이하게 구축을 좀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서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도화 안에는 이제 자동화 같은 부분이세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확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평가 모집단에 관련된 뭐 자동화라든지 리스크 관리 확대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모니터링 같은 부분들, 회사의 일정에 맞는 이제 시스템 모니터링 같은 부분들을 구축을 해주셔서 실제 이제 평상시에도 통제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이제 효율적인 내부회계 관리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래서 앞서서 이제 좀 내부회계 쪽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소개해드릴 부분은 이제 앞서서 설명드린 저희 내부회계 쪽 감사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 명칭은 ICS-10이라는 제품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 합쳐서 ICS-10이라는 제품이고, 실제 저희 통제 목적 같은 경우 이제 시스템의 목적은 내부회계에 관련된 통제에 관련된 부분을 표준화하고 최적화해서 내부회계 평가를 효율성 있게 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뽑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외관법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응이 안 되면 저희가 또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외관법을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5가지 기능을 감사인 기능 대응부터 시작해서 뭐 시스템 아까 타 시스템 자동화 연동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 MRC, EUC, IP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문서가 좀 새롭게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감사인들이 좀 중점적으로 보는 문서 중에 하나가 이제 MRC랑 특히 이제 여기 뒤에 있는 IP 요 정도를 이제 가장 좀 신뢰성 있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변화 관리 같은 부분들, 아까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되는 부분들, 그거에 대한 이력 내역 관리 같은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모집단에 대한 내역과 설계 운영 평가는 당연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오토 샘플링 같은 부분들도 네,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기능으로 저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쪽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은 크게 이렇게 4가지로 좀 나눠질 수가 있으세요. 이제 평가, 기본적인 내부회계 평가는 당연히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안에서 뭐 평가에 관련된 자동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변화 관리 같은 부분들, 당연히 이제 스코핑 쪽도 같이 진행이 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끝에 보시면 뭐 감사 전용 메뉴라든지 내부 통제 마트 같은 부분들도 좀 있으세요. 저 내부 통제 마트는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저 모니터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사용하시는 ERP 관련된 뭐 그룹웨어, 그다음에 레거시 같은 부분들 데이터를 전체를 모아서 실제로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 전용 메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외부 감사인이 와서 이제 감사 수검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현업에서 사용하시는 메뉴 말고 감사인들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메뉴들을 저희가 또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5가지 기능들을 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 거예요. 이제 뭐 오토 샘플링이라고 해서 이제 뭐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내부회계 평가를 이제 또 진행을 해보셨을 경우에 뭐 평가를 진행을 하실 때 우선 일단 샘플들은 분명히 이제 첨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현업 부서에서 필요한 개수에 대한 샘플만 이제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바뀐 부분이 저희가 이제 모집단이라는 걸 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여기에 있는 이제 샘플 같은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표본수 같은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모집단 같은 부분들을 뽑아내고 그 안에서 이제 표본수만큼 데이터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내역을 가지고 실제 이제 평가를 진행하는 부분, 그래서 결론을 샘플링에 대한 결과까지 저희가 이제 뽑아내는 부분인데, 그래서 모집단을 시스템 내에서 관리를 하고 그 안에서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을 하고 그 추출된 샘플을 가지고 이제 평가까지 쭉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련의 프로세스가 오토 샘플링 기능 안에 같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외부 시스템이랑 연동하는 부분들이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문서의 대사, 승인, 검토 같은 부분들을 이 관리 시스템 안에서 검증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이제 저희 쪽 내부에게 이제 평가하는 쪽 시스템에 들어와서 실제로 평가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그 감사 수준으로 조금 바뀌면서 모범 기준이 조금 개정이 됐어요. 모범 기준이 좀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은 그냥 참고적으로 좀 확인하실 게 전사통제제도라고 있는 게 조금 있는데, 기존에 이제 뭐 통제 환경 위험 평가 정보 및 의사소통 감독 활동 모니터링 이렇게 좀 4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던 부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5개 구성 요소에 17원치까지 하고 여기에 이제 관련된 내역들이 이제 한 75가지 중점 고려 사항 같은 부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사 수준에 대한 통제 활동들이 조금 많이 확대가 되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감사 검토 진행하시는 부분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적게는 지금 저기 써 있는 게 한 30개 정도 써 있기는 한데, 적게는 막 30개, 정말 적은 데는 한 15개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면서부터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50개 이상 정도로 이제 전사 수준에 대한 통제 활동들이 조금 확대가 됐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또 연결 내부회계 쪽에 관련된 부분이세요. 저희가 이제 연결법인이 있으신 경우에 저희 이쪽 아마 참석하신 고객사도 이 다음 파트가 일단은 연결 회계 쪽에 대한 파트가 조금 진행이 되는데, 그거랑은 별개로 이제 내부회계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결 기준의 내부회계에 대한 내역들이 또 평가가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이제 내년부터죠. 지금 2조 이상은 내년부터 적용이신데, 그렇죠? 내년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실 때 뭐 개별 법인에 대한 내역들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풀스콥 관련된 전체 계열사에 관련된 내부회계 전체를 또 스콥을 진행을 해서 내부회계 평가를 진행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저희 쪽 시스템에서는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전체 그룹 컨트롤을 통해서 이제 시스템 안에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연결 내부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연계 쪽에 관련된 부분이세요. 그래서 아까 자동화도 한번 말씀드렸고 오토 샘플링도 한번 말씀드렸고 했는데 실제로 뭐 기본적인 뭐 조직도부터 통해서 뭐 SSO라든지 그룹웨어 전자결제 같은 부분들, 그다음에 전자결제 문서 같은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끌고 와서 이제 샘플링을 이제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간단하게 그냥 조직도 재무정보 SSO 그냥 뭐 그룹웨어 이렇게만 설정을 해놓기는 했는데 인터페이스 기능들을 통해서 아까 타 시스템 저희가 사용하시는 ERP 뭐 저희 ERP가 될 수도 있고요. 타사 ERP가 될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사용하시는 이제 레거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제품들이랑 연동을 해서 샘플에 대한 추출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평가까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연계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구축할 때 항상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좀 뭐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죠. 일단은 뭐 최신 검증된 거, 모범 기준에 대해서 이제 최신적으로 맞춰놨고, 기존에 이 시스템 자체는 저희가 이제 출시한 지 이제 2년 정도 돼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전에는 저희도 검토 수준의 내부회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만 구성이 되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감사 수준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수준을 좀 올려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맞춰서도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고객의 요구 사항을 엄청 많이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고 그 부분에 맞춰서 좀 개발을 많이 진행을 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도 이제 그 내부회계 쪽에 관련된 그 구축을 쭉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게 돼도 저희 쪽 컨설턴트들이 사용 경험이나 구축 경험이 많은 인원들로 구축에 문제가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요한 기능들인데 뭐 편의성 강화라든지 뭐 ERP 연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 아래 보시면 이제 구축 컨설턴트 유지보수 직접 대행 같은 경우가 이제 또 조금 저희 쪽에서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혹시나 이제 저희 거 구축을 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거 시스템 많이 쓰고 계시죠, 그죠? 문제 생기면 고객센터 하시죠, 그렇죠? 네. 요 모듈 같은 경우는 요 모듈이랑 요 뒤에 설명드릴 그 연결회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수한 모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구축해드린 컨설턴트 분이 고객센터 통하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계속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여기 마지막인데 지금 기대 효과입니다. 앞서서 이제 변경된 외관법 설명을 드렸고 시스템에 대한 소개 안내 간단하게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이게 최종 결론이죠. 그래서 내부회계 쪽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 많이 발생을 해요. 지금 이제 증적 수집 같은 부분들, 뭐 평가 같은 부분들 여러 가지 이제 관리가 좀 문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능을 통해서 저희는 신뢰성 있고 효율성 있게 평가를 해서 신뢰성 있는 저희 평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도출할 수 있다. 라는 게 저희 실제 기대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조금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 발표드린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질문을 혹시 중간에 한번 좀 받아볼까요? 궁금하신 사항 없으세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넘어가도 되나요? 제가 되게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예, 말씀하세요. 네. 구축 비용이요? 구축 비용은 저희 쪽은 이제 회사마다 다르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버전이 좀 두 가지 버전으로 좀 나눠져 있으세요. 일반적인 이제 실제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이제 구축형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 이제 장점이죠.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제 클라우드 버전 두 개로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버전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서버를 사용하시는 이제 그 서버 사용료만 발생이 되시는 거고, 구축형은 이제 라이센스를 구입을 해주시는 거죠. 두 개 비용 차이는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월 사용료 50만 원 정도로 발생이 되실 거고요. 구축형 같은 경우는 2천 초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 라이센스랑 구축비 다 포함해서 2천 초반대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견적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저도 정확하게 이제 영업 쪽 담당해 주시는 분한테 정확한 견적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한데, 일단 그 정도 예상하시면 아마 큰 변동폭은 많이 없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나요? 네. 제가 하는 파트가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앞서서 이제 PPT로만 했으니까 화면 아무것도 못 보셨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기능들 몇 가지만 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제 저희 쪽 시스템입니다. 이거 혹시 아까 회계 쪽에서도 보여주셨나요? 안 보여주셨나요? 네, 저희 ERP10이라는 제품이고요. 외부로 진행이 될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저희가 이제 내부 회계를 진행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내부 회계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초 데이터, 뭐 스코핑, 평가 환경 설정, 모집단 평가, 운영 보고서, 분석 리포트, 노티피케이션 이러한 기능들을 저희가 좀 갖고 있어요. 메뉴 개수를 전체를 다 합치면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메뉴를 좀 열어주시면 이제 메뉴들이 쭉 들어 있는데 엄청 많습니다. 메뉴가 뭐 한 제 기억이 맞으면 109개가 조금 넘어요. 109개? 108개? 109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메뉴 개수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변경된 감사에 대한 대응을 저희가 계속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메뉴들을 저희가 다 구성을 해 놨고요. 뭐 다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또 필요한 메뉴만 또 사용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세요. 그래서 중요한 기능들만 좀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자면, 일반적인 저희가 이제 통계 정보를 관리하시는 메뉴입니다. 저희 RCM 내부회계 쪽을 지금 이제 검토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관리하고 계시는 고객사 같은 경우는 RCM이라는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내역들을 저희가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메뉴가 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평가 템플릿 같은 경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또 템플릿 같은 부분들 혹은 타 시스템이랑 연계 같은 부분들을 또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평가할 때 해당 템플릿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 통제 활동들에 대한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변경 관리라는 기능들이 또 하나 있으세요. 이제 이게 아까 저희 중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변화 관리 같은 부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제 활동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쭉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체 통제 활동들이 이런 식으로 보이실 거고, 검토 수행이라는 메뉴 내에서는 이제 부서별로 저희가 이제 검토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서에서 할당된 재무 1팀에 할당된 통제 활동들에 대한 내역들, 수정 요청 여부 같은 부분들을 접수를 받고 그 내역들을 내부에게 전담 인력 혹은 전담 부서 쪽에서는 해당 접수받은 내역들을 확인을 하고 그 내역들에 대해서 이제 수정하고 업데이트까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는 이력 조회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 이제 기존에 있는 이력과 비교를 해서 내역들, 변경 내역 같은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력 이제 현업에 대한 이제 협조가 분명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 진행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스코핑 문서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제 이 문서가 기존에 아마 이 문서 자체가 이제 없으신 고객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검토 수준에서는 통제 활동들에 대해서 업무 기술서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쭉 진행을 하면서 쭉 진행을 하면서 이제 통제 활동들만 나온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매년 시산표를 통해서 중요성 기준 금액이라든지 오류 기준 금액대에 대한 확정 같은 부분들을 지어주고, 요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중요성 내역들, 이러한 기능들을 이러한 기준에 맞춰서 이러한 이제 저희가 질적 평가 같은 부분, 정량적 평가, 리스크 컨트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개정 과목들에 대한 리스크 파악 같은 부분들을 진행하는 문서가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평가 같은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계획을 매년 또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항목들에 원하시는 시점 내역들만 이제 평가를 쭉 등록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요. 지금 모집단 쪽에서 보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스템 내에 저희 메일 같은 기능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메일 발송하기 기틈, 여기 버튼, 여기는 이제 버튼이 좀 달려 있기는 한데, 실제로 이제 평가자 같은 분들이 이제 현업에 샘플을 요청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뭐 메신저나 전화나 메일이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요청을 하면 현업 담당자한테 이 시스템 내에서 그냥 바로 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자동으로 이제 자동 메일 발송 기능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평가하시는 분 혹은 내부회계 담당자가 공지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이제 공지할 필요 없이 시스템 내에서 바로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집단, 뭐 설계평가, 운영평가, MRC, IP, EUC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모집단에서 조금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어디 갔죠?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모집단이라는 걸 또 관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운영평가를 진행을 하실 때 원래는 이제 샘플만 현업 부서에 샘플 주세요. 그래서 그것만 해서 평가할 때 그냥 올리시는 게 아니라 현업에서 이 관련된 평가에 관련된 이 모집단이라는 걸 다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집단 같은 부분들을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첨부 파일이라든지 첨부 파일이나 혹은 템플릿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어떤 통제 활동에 대한 내역인지도 세부 내역이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저희는 운영평가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수행을 하실 거고, 평가를 수행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끌어다가 평가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평가 수행 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회 쪽에서는 이제 실제 화면이 안 되니까 이제 평가자가 들어와서 평가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 지금처럼 어디 갔죠? 여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실제로 평가를 하실 때 보시면 여기 이제 모집단 파일, 실제로 올라가 있는 모집단에서 저희가 이제 파일들을 이제 무작위로 추출할 수 있도록 또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모집단 조회 쪽에서 이런 올라가 있는 이 내역들을 통해서 평가를 수행을 하실 때 평가 템플릿 리스트를 무작위로 또 추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오토 샘플링 기능이세요. 그래서 전체 올라가 있는 119개 중에 이만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샘플을 추출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샘플을 올려놓고 이제 저희가 이제 현업에서 이거 자료 주세요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단 현업에서 데이터를 다 올려놓으시면 평가자는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을 하고요. 그 내역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 첨부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운영평가에 대한 샘플에 대한 세부 문서 파일들 자체를 저희가 이제 첨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기 샘플 증빙 요청이라는 기능들이 또 첨부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실제 현업에서는 샘플 증빙 등록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평가자가 이제 일일이 가서 확인하고 요청하고 막 그럴 필요 없이 현업에서는 바로 그냥 이런 식으로 샘플을 그대로 올려주시는 거죠. 현업에서 이제 샘플을 올려주시면 평가자는 평가 수행하실 때 올라온 샘플들 내역을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고 이 샘플들을 통해서 첨부 파일들 확인하고 평가를 마무리해 주시는 부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RC 같은 부분이나 뭐 EUP, IP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평가 쪽을 한번 좀 보시면 아까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일반적인 운영평가랑 설계평가 이외에 기존에 이제 평가는 운영평가를 거의 중점적으로 보셨던 부분인 거고 지금 이제 변경된 또 외관법이 바뀐 데에선 설계평가도 엄청 중요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MRC랑 IP 같은 부분들을 또 엄청 중요하게 보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또 통제 활동에 대해서 일반적인 운영평가와는 별개로 발생되는 IP 문서들, 그 다음에 IP 검증, 그 다음에 신뢰성, 완전성에 대한 확보 정보 같은 부분들에 대한 내역들을 이런 식으로 적정성을 또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EUC 쪽에서는 기본적인 EUC 문서들, 그쵸? EUC 문서들에 대한 이제 내역들 관리부터 시작해서 실제 EUC 평가까지 또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실제 보안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들어와 있을 때 뭐 접근 통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업무 분장등, 백업이라든지 뭐 로직 검사, 입력 통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고 관리가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반적으로 이제 운영 실태 보고서 쪽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운영 실태 보고서 이외에 이제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 평가 보고서도 같이 작성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기능들도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 보고서 안에는 저희가 요약 보고서, 감사인을 위한 요약 보고서도 같이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리포트 쪽에서는 기본적인 리포트들 뭐 당연히 나올 거고요. 종합 리포트 같은 걸 한번 좀 봐주시면 전체 개수들 혹은 프로세스별로도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세부 평가별로 보시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부서별, 프로세스별, 계정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정별로 다 나눠서 세분화돼서 좀 보실 수 있도록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현황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현재 평가에 대한 진행 내역들에 대한 세부 내역들도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도록 같이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노티피케이션 쪽에서는 이제 마이 페이지는 기본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 저희가 자료실 같은 부분들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공지 같은 부분들이 분명히 나가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뭐 파일을 전송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 내부회계 쪽에 이제 필요한 자료실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Q&A 같은 부분들. 그래서 이제 문의사항 같은 경우를 저희가 이제 시스템 안에서 접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바로바로 답변을 남겨주고 해결을 하고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